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인면을 상세하게 파헤쳐드리는 Y타임즈 정세분석의 추구길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9월 30만 명의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바 있죠. 그런데 최대 70만 명을 징집하는 2차 동원령을 내년 1월 중에 내릴 계획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TV 방송인 스카이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크렘린은 2차 동원을 준비하고 있고 최대 70만 명을 징집할 계획이라고 우크라이나 내무부 고문인 이 안톤 게라센코가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스카이뉴스에 의하면 이 안톤 게라센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서 러시아가 내년 1월에 2차 동원령을 발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50만에서 70만 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이어서 이전에 동원된 30만 명은 이미 전사하고 부상했거나 전투 의지를 상실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게라센코 고문은 또 러시아인들은 조용히 당국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칭송받던 군대의 손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게라센코 고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스카이뉴스는 이 게라센코 고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고 전황이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생각했던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최대 70만 명에 이르는 동원령이 과연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20일 그간 동원령 발령은 없다던 이 러시아 정부의 연이은 발표를 뒤집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예비역 대상 부분 동원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국방부는 10월 말까지 한 달 이상 지속된 동원령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할 군인 약 30만 명을 징집했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이 동원령이 발령된 이후에 징집된 군인들이 충분한 훈련도 없이 곧바로 전선으로 투입되는 한편 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징집을 한들 과연 전쟁 판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20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고 군 동원령 등 이 추가 조치가 잇따르면서 러시아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 각 가정에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알린 부분 동원령 이후에 여론이 급변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에서 하는 중용 교사인 카티아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우리는 처음에 키이우로 갔지만 수많은 사망자만 남기고 빠져나와 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헤르손에서 또다시 막대한 피해와 함께 그곳을 떠났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왜 죽은 것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헤르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일하게 점령한 주요 도시였습니다만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철수해야만 했지요. 결국 지난 9월에 내린 이 30만 명에 대한 동원령은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국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바꿨고 그것도 러시아의 안방까지 끌어들이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내부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독립 여론조사기관인 레바다 센터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사작전의 지속과 평화협상 중 무엇이 더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의 36%는 작전을 계속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만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7%로 절반 이상이 평화협상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를 지난 8월부터 추이로 살펴본다 그러면 전쟁 지속 여론은 8월 48%, 9월 41%, 7%포인트 줄었죠. 또 10월 36%로 5%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 반면에 휴전을 통한 종전 여론은 8월에 44%, 9월에 48%, 10월에 57%로 나타납니다. 협상 지지 여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에 전쟁 지속 여론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헤르손에서 철수하기 이전 조사이기 때문에 만약 이 결과가 반영됐다 그러면 협상을 지지한다는 여론은 더욱 늘어나면서 전쟁 지속에 대한 여론은 나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조사 결과가 주목을 끕니다. 응답자 65%가 러시아의 총동원령이 선포될 것이 우려된다라고 답을 했고 88%는 현 상황이 걱정된다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러시아인들이 65%가 우려하는 추가 동원령이 내년 1월에 발표된다 그러면 러시아 국민들의 반응은 뒤집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전쟁의 후유증에 대한 여론 역시 악화될 겁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지난 9월 30일 푸틴의 강제 징집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경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완전히 역효과를 낸 군사적 자멸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텔레그라프는 10월 2일에도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연이은 차질에 직면하자 푸틴이 실무자들과의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패전을 선택할 수 없는 푸틴은 상황을 급히 반전시킬 카드가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동원령도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동원령을 내리다 보니까 기준에 어긋난 사람들까지 징집 대상 통지를 받는 등 문제가 이어졌죠. 이는 지난 9월 24일 드미트리 불가코프 국방부 차관 해임으로 귀결됐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30만 명을 징집해도 이들을 훈련시키고 체계적으로 군사화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0월 5일 동원되는 병력이 10년 이상 전쟁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또 이들을 대상으로 전투력을 높이려면 최소 2, 3개월 정도는 훈련시켜야 하지만 러시아군은 지금 그럴 병력도 없고 능력도 아예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의 연구원 더그 클레이는 미국 외교안보 매체인 포린 팔리시 기고문을 통해서 동원되는 이들을 총알바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클레이는 이어서 이 러시아군 저인망에 잡히면 아무나 최소한의 훈련만 받고 전장에 투입되는 현실에 러시아인들이 공황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동원령이 떨어진 뒤에 징집을 피해서 외국으로 달아난 러시아는 최소 35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클레이는 그러면서 훈련받지 않고 장비도 없고 대다수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의지도 없는 사람들을 파병하는 행위는 현대 전쟁에서 유례가 거의 없는 대량 학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국 육군사령관도 러시아 영자지인 모스코 타임스 인터뷰에서 동원된 이들이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훈련이 안 된 이들을 전투에 보내는 건 범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의 예상 그대로 강제로 동원된 징집병들은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끌려가서 변변한 전투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숱하게 전사하거나 도망쳤습니다. 당연히 러시아군의 전투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았고 전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였죠. 훈련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이들에게 무기조차 제대로 공급해 주지도 못한 채 달랑 옛날 소련제 소총 한 자루만 주고 전쟁터에 던져졌으니까 그 기결이 어떠했을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대적인 시행착오를 푸틴이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난 9월에 30만 명의 2배를 넘는 최대 70만 명까지 동원해서 전투에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 사회에 어떤 소용돌이가 몰려올지 실로 궁금해집니다. 30만 명 동원 때도 온 사회가 술렁거렸고 동원을 피해서 도망치거나 잠적하는 청년들이 엄청났는데 대상 인원도 2배 이상 늘게 되면 당연히 그 연령대도 넓혀질 것이고요. 사실상 러시아 청년들과 심지어 중년들까지도 동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 사회는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0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린 부분 동원령이 소비자 심리라든지 기업 활동 등 이 현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9월에 경제활동 회복세가 멈추고 추세가 악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동원령이 이미 극심한 노동 부족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와 기업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의 위축은 소비 회복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말이 30만 명이지 회의로 도피한 이들까지 합치면 졸지에 거의 65만 명 이상의 산업 인력이 유출되었으니까 러시아 경제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대 70만 명입니다. 도대체 이로 인한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푸틴은 저러는 걸까요? 러시아 당국은 지난 10월 29일
러시아 국영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30만 명에 대한 동원령의 공식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추가 동원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제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푸틴의 진짜 얘기는 내년 1월에 동원령 발표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면 러시아 사회가 버틸 힘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뉴스 한 줄 평입니다. 푸틴이 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